이어서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어떤 것이고 보호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등재기준 및 절차,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영문은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문화 다양성의 원천으로서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멸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이 체결이 되고 세계유산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을 등재해 오다 보니까 유럽 중심에 특히 유럽의 그 많은 유적들이 주로 등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유럽처럼 유적들이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계유산 제도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불평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입니다. 2003년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앞서 제가 남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 봤을 때에, 지구본을 봤을 때에, 북쪽에 해당이 되는 유럽 중심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체결이 되고 2014년 기준으로 164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더 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은 200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결과로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간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유산 주요 보호제도에는 앞서 세계유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합니다. 대표 목록 제도가 있고 긴급 보호 목록 제도가 있고 모범 사례 목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 목록 제도는 문화적 다양성 인정과 등재 경쟁을 지향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 목록을 선정을 해서 각국에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등재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 대표 목록 등재가 가능하지만은 신청 건수는 한 해에
한 나라 한 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4개국에서 한 해에 한 건만 신청을 하더라도 164건입니다. 앞서 세계유산이 45건에서 25건으로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한 건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특히 한중일 3국 같은 경우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많이 등재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2년에 한 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 보호 목록 제도입니다. 무형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성자의 어떤 전성맥이 끊어지게 되면은 금방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에 처한 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긴급 보호 목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표 목록에 비해서 등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말 소멸할 위기에 있는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모범 사례 목록 제도입니다. 이 특히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된 종목 중에서 등재 이후의 전개 양상을 놓고 봤을 때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뽑는 겁니다. 자, 정부관위원회입니다. 영문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관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 의의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가치 실현을 위한 유네스코 내의 정부관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164개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 위원회 위원국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있듯이 무형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대표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보호 목록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유산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이 정부관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유네스코의 활동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승인하는 등등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국은 전체 6개 지역 그룹으로 나누어서 24개의 나라가 위원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1개 나라에서 위원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2014년부터 18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무형문화유산 정부관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 무형문화유산은 뭔가?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표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표현물, 지식,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 세대 간으로 전성이 되어 왔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민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와 집단이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당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그들 문화의 어떤 연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서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무형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는데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도 있고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중에 중요시 여겨왔던 것이 뭐냐면은 원형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온 그 문화를 변함없이 유지 전승하는 그 원형을 그대로 잘 전승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무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기예능 보유자들은 상당히 혼동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 전승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유지 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재 기준 및 절차입니다. 대표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정해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목록이 공식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정진시키고 그 중요성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를 촉진시키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반영해서 창조성을 증명하는 무형문화유산. 구체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유산이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표 목록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한국처럼 이런 문화재 보호법이 없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자국의 무형문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한 신청 정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관련 지역 사회 또는 집단, 개인의 참여와 자발적 동의를 얻은 유산이냐 아니냐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등재 건수는 총 549건이고요. 중국이 40건, 일본이
21건,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등재 기간은 보통 한 2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플로우차트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보호 목록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해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왜 그러냐면 세계유산 속에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유산협약에 정해진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공식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성맥이 끊어지게 되면 사라질 위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유산을 등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 보호의 필요성, 이 부분은 대표 목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하게 되면은 정부 간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에서 삭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2개국에서 38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조금 많습니다만은 7건이 있는데, 이거 사실 긴급보호 목록을 신청한다는 것은 자국의 위신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입니다.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20개 종목입니다. 전 세계에는 127개국에서 549 종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종묘제례 종묘제례학을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남북한 실험이 공동 등재되기까지 전체 20개 종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매사냥과 실험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요건 좀 지난 정보입니다만은 신규 등재 종목으로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등재가 됐는데, 사실 실험을 남북한 공동 등재를 하려고 준비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등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각국에서 한 건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공동 등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도 그렇지만 앞서 메사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1개의 나라가 공동 등재를 해서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등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협약의 이념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실천이 공식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호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고 평가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모범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즉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모범 사례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처음에는 영문 표기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약칭을 했습니다. 베스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16년에는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있은 다음에 베스트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 굿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굿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모범 사례로 등재되어 있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 등재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1번에서 5번까지가 주로 문화유산이고 7번부터 10번까지가 자연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의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과 사실 좀 유사한 부분이 이 무형문화유산 등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해당되는 범위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의식도 있고 축제도 있고, 전통적인 공예기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보호조치가 구체화되어 있느냐, 이것은 법적인 어떤 보호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 내에 무형유산 목록에 분류되어 있느냐 없느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제도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